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의 인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다 아실 겁니다. 최순실 씨입니다. 그동안 특검 소환에 6차례나 불응하다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강제로 특검에 나왔죠. 최 씨, 지난해 10월 말 모습 기억나십니까? 검찰에 소환돼 출석하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국민께 죄송하다,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는 듯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들리지 않았었죠. 그런데 오늘 6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갑자기 최 씨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각계 동료하고 모든 공동체 입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억울해요. 우리 인간이가 어린이들까지 얘기하고. 알았어. 예, 마지막에 이 현장 취재하던 기자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자막으로 나갔는데요. 이 최 씨의 오늘 발언은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어떤 의도인지 특검 수사 또 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광기, 이기성 SBS 선임기자,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수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박철아 문학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리 박철아 문학평론가님, 최 씨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렇게 소리를 그야말로 고함을 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마지막에 몰린 사람의 아주 히스테리컬한 반응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않은 아주 특별한 지금 그 사태거든요. 이런 데에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여러 가지가 오히려 저렇게 거꾸로 저런 당당한 태도를 빚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죠. 이 모든 것이 본인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인데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법적 다툼은 차치하고라도 도의적 책임에 대한 표현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얘기를 오히려 차분하게 들어가다가 서서 그렇다고 해도 구치소에서 같이 온 강원들이 강제로 끌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저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본인이 특검 수사 부당하다고 강압적이다, 민주특검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 기자들도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말이죠. 오늘도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이제 기자들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한 1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기다려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최순실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저기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는 한 20-30m 거리거든요. 끊임없이 소리를 치르니까 기자들이 질문할 그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순실 씨가 끌려가면서 계속 이제 교도관들이 이게 가자고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도 억울하다 이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도관들하고 작은 몸 실랑이까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저 모습 보시면은 과거 민주화 할 때 시위자들이 끌려가면서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옆에서 저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들도 참 여러 가지 비난적인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성 기자가 과거 민주화 운동하다가 군사정부 시절에 재판받을 때 당시 그 학생들 또 민주화 운동가들이 끌려가면서 고함을 치고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최 씨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 당시 민주화운동을 했던 학생들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연병 안에 이거 좀 방송에서 적합한 용어는 아닌데 청소 아줌마도 오죽하면 네. 저 얘기 듣다가 깜짝 놀라서 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임광 기자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방송에 부적절한 용어라서 저희들이 차마 쓰지는 못했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최순실이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쳐다봤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오니까 연병 안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예, 그 상황을 지켜본 그 청소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현장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광 기자 보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 청소 아주머니가 그런 반응까지 보인 최 씨의 발언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이게 보여요. 상당히 계획된 발언입니다. 나올 때부터 자세라든가 발언이라든가 특히 경제적 공동체 이런 말들을 쓴 걸로 봐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나가면 꼭 이야기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온 겁니다. 그동안 최순실 씨 변호인 측들이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모욕과 폭언, 협박, 강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강압수사 때문에 정말 죽고 싶고 최순실 씨는 자살하려는 충동까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얘기를 가만히 뜯어보세요.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랑 무슨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 애기들까지, 어린 손자들까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석구 변호사 이런 얘기 방송에 나와서 했었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가 최순실에게 삼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이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특검은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로 봐서 이렇게 전체 맥락이 지금 굉장히 특검이 강압에 의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검찰이 특검이 이렇게 우리를 엮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하게 우리를 엮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는 오늘 최순실 씨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임광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고 최순실 씨는 서울구치소 이렇게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계속해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 씨의 입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의 입에서 민주라는 말이 나온 것,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저도 저 소리를 들으면서 죽 서서 개준다는 말이 떠올랐는데 앞에 좀 세게 하셨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러가고 그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사회 민주화를 이뤄왔나. 사실 잘 아시겠지만 민주사회에서 자유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의 자유를 모두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변호사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 사회적 규약을 통해서 법적 강제를 합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최순실 씨 경우에는 저렇게 개인의 자유라는 민주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그 법적인 것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자신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하자는 노력을 해야지 저렇게 앞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싸워온 것에 숟갈 하나 얻는 식의 아주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태도여서 사실은 되게 화가 났습니다. 예. 최 씨가 어쨌든 예상치 못하게 고함을 치면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억울하다. 특검이 강압수사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는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하였는 바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서 특검 수사에 흠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말한 내용 중에서도 경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 봐서는 미리 그와 같은 진술을 준비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 강압수사라고 하면 우리는 이른바 이제 가혹행위가 동반된 그런 건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겠죠, 당연히. 아유, 내가 어릴 때 가혹행 하랍니까? 언론이 지금 두 눈을 뜨고 특검을 매일 쳐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80년대에 있었던 그런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변호인이 당장 그것을 언론에 노출을 시켰을 것이고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특검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고 다만 최순실 씨 입장에서 검찰의 어떤 진술에 대한 약간 압박이나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그런 압박을 언어에 의한 그렇죠. 일종의 정신적 가혹행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아. 자백하는 게 훨씬 낫지. 증거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최순실 씨가 가혹행위다, 진술 강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으나 검찰가에서 실제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받을 때 그 정도의 어떤 화법이나 어법, 언어 이것도 쓰지 못하게 하면 검찰은 실제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님
제발 자백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화법이나 이런 것들까지 트집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최순실씨가 좀 너무 나가는 거죠. 근데 저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다. 물론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는 의도가 아니냐. 특검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 자리에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혹시 이게 특검뿐만 아니라 현재 이 구치소나 특검 사무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장면을 보면서 아마 최순실 씨는 아마 대통령하고서 얘기하고 싶었을 거다. 언니 버티세요. 저도 버팁니다. 저들은 저랑 언니랑 같은 지갑을 쓴다고 몰아가려고 하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으니 언니도 버티세요. 아마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한테 하나 주고 싶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오후마다 모이는 태극기 집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 즉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었을 겁니다.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데 내가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결국 그것은 대통령의 해가 되니 빨리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시라라는 아마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박철아 오늘 평론가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근데 뭐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뭐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근데 더 나아가서 그 특검 자체가 가지는 정당성을 훼손하고 싶어한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 바로 입장 표명하고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임광 기자,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10월 말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하루가 지나고 나서 소환됐을 때는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죽을 죄를 졌다고 뭐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왼쪽 화면이 지난해 10월 31일 날이요. 첫 모습을 드러낼 텐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일단 저 때는 얼굴도 제대로 안 보였고요. 그리고 12월 24일 날 특검의 1차 소환 때도 고개 푹 숙이고 또 입에는 마스크 쓰고요. 예. 그래서 얼굴도 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했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봤는데 벌써 저렇게 고개 빳빳하게 하고 들어올 때부터 심상치 않은데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말이 거침없이 말이 나왔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지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또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냐면 원래 최순실 씨 모습은 오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고영태 씨나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증언했던 여러 가지 최순실 씨의 성격이나 말투를 보면은 사실은 저 왼쪽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난해 10월 말일에 검찰에 나왔을 때는 사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최 씨의 육성을 실제로 들은 건 또 처음 아니에요, 이기성 기자? 그렇죠. 그동안에 그 전화 목소리는 우리가 들었는데 실제 이게 목소리 들으니까 60대 그 아줌마 목소리가 아니라 40대 정도가 되는 아주 강남 아줌마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깜짝 최 놀랐습니다. 씨의 나이가 올해 우리 나이로 61살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 씨가 오늘 특검에 2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런 태도로 봤을 때는 특검 조사에 제대로 응할 리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7차례 불렀는데 6차례 안 나오고 12월 24일 날 나오고 6차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기다리다 못해서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오늘 데려와서 조사를 하는데요. 일단은 48시간 조사가 가능합니다. 혐의는 업무 방해를 이제 했고요. 업무 방해는 그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 비리 그걸로 이제 들어갔는데 일단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소명 상태가 상대적으로 좀 쉽다. 딴 뇌물보다. 그렇지만은 최순실 씨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딸 정유라 씨이기 때문에 정 씨의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제 최순실 씨를 압박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차후로 이 최순실 씨 그 업무 방해뿐만이 아니라 뇌물죄까지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런 것이 특검의 이제 보관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 뇌물죄 그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공여자에 대한 수사는 많이 했는데 왜 수수자에 대한 수사는 없었냐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헤치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으로. 특검에서는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어제는 또 재판을 받았는데 법정에서는 눈물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어제는 그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이 나와가지고 증인도 나와가지고
K스포츠재단의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노승일 부장은 그 최 씨가 자기한테 지시한 메모까지 공개를 하면서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 씨의 사유물이었다. K스포츠의 이사회가 있지만은 최 씨를 안 거치면은 그 선임이 안 될 정도로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최순실 씨가 이례적으로 재판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갖고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당하다. 모든 것을 저에게 전부 떠넘기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직접 뭐 재단을 운영했다. 또 사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한 적이 없다. 라고 항의하면서 울먹였다는 겁니다. 저 대목에서 사익 추구 목적에서 일한 적 없다. 사익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얘기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뜻이 완전히 엮은 겁니다.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들어봐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 언어 표현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시청자분들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둘이 이제 두 사람 똑같이 이제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게 아마 이 사태 저는 가장 큰 본질적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전혀 일말의 죄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은 모두 두 사람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왜 그렇게 두 양쪽, 우리 국민과 대통령 측의 주파수가 안 맞는가? 도대체 최순실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가 최순실 씨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저희 결론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 입장에선 내 주머니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돈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도 아니 내가 직접적 돈 받은 게 없어. 재단으로 들어갔으니까. 예, 최순실 씨도 아니 이제까지 대통령 측근 비리 봐봐. 대통령 형, 아들 다 직접 돈 받았는데 나는 직접 받은 게 없어. 왜 나한테 이러지? 아마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딸 정말 말 잘 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니까 2대에서 당연히 합격시킨 거고 해외 전지훈련 가야 되니까 학점 잘 준 거고 우리 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만들려고 삼성이 알아서 돈 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익 추구가 없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라고 자꾸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마 당분간은 저 최순실 씨와 대통령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본인들의 변호인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것을 법원과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본인들의 주장이 뭐가 틀렸느냐를 헌재와 재판부가 낱낱이 밝혀서 판결문을 적시하고 그걸 받아봐야 그래야 아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조금은 뉘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어쨌든 얘기가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재판과 수사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얘기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제 재판 과정에서 새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임 기자? 네, 노승일 부장이요. K스포츠단의 노승일 부장이 어제 최순실 씨 재판에 나가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노승일 부장이 지난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전화 녹음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그 전화는 이 사건이 초창기에 10월 말에 노승일 부장과 독일에 있던 최순실 씨가 전화를 한 녹음 내용이었는데 큰일 났네 했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증거를 인멸한 지시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더 공개가 된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태블릿 PC, 1차 태블릿 PC 이것을 그 녹음에 지목을 하게 되죠. 최순실 씨가 그 태블릿 PC 있잖아. 태블릿 PC를 블루케이 그 사무실에다가 내가 뒀잖아. 책상 위에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위치까지 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말 중에는 내 태블릿 PC 하는 표현이 나온다 하는 것이 노승일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이건 반문의 의미일 뿐이지 그렇게 내 태블릿이라고 자기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화가 노승일 부장이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노승일 부장은 나는 이때 전화를 내가 건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최순실 씨가 전화를 걸려와서 부재중이 와 있어서 그거 눌렀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전혀 유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문이 공개가 된 겁니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또 다른 육성 파일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죠. 검찰이 공개한 육성 파일 보면 최순실씨가 이런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짰어. 우리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이슈 작업하는 것 같아.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고 나도 검찰 구속될지 몰라. 신의를 지켜 노부장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우리 쓰레기는 아마도 태블릿 PC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저런 녹취 파일이 증거로서 능력 채택이 되나요? 저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밀 녹음이 아니라 저렇게 전화 통화를 한 두 사람 사이에 저는 대화자 녹음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지금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충분히 쓰일 수가 있는 것이고 저기 최순실 변호인 측에서 이게 검찰이 유도한 통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노승일 부장과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자유롭게 통화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에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저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어떤 증명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법원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라는 거에 대한 많은 증거 자료를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 태블릿 PC로 인해서 최순실 씨에게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 전화 녹취 파일에서 노승일 부장에게 최 씨가 신의를 지키라고 한 대목도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은 신의인데 사실은 충성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의 그동안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나 관계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업고서 지시하는 관계죠. 그래서 거기서 충성을 요구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봉건 왕조 시대에나 가능한 것이고요. 민주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주로 신의를 얘기하는 두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조폭 집단이고요. 하나는 10대 철딱선이 없는 사내 애들이죠. 예. 그러니 그런 환갑이 지난 아주머니 입에서 그것도 40대의 아주 건장한 성숙한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으로서는 부적절한 언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의라는 말이 최 씨의 입에서 나온 데 대해서 우리 박철환 문화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10대 남자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죠. 또 거기 굳이 또 철딱선이 없는 표현 쓰시면 또 반대 의견에 또 이제 직면하실 것 같은데 최 씨가 신의를 지키라고 했던 노승일 부장 법정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최 씨를 향해서 가장 많은 직격탄을 쏘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선정한 오늘의 인물 최순실 씨였습니다.